시점에 맞춰 7월부터 도청 일부 국이 임시로 강원 도립대 건물로 옮겨옵니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미정입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놓고 서비스 개선이라는 시청과 일자리를 없앤다는 공무직 노조가 대립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이주된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 귀국 하늘길이 막히면서 동해안 뱃길을 통해 처음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정선 아리랑을 각색한 뮤지컬 공연팀이 호주에서 열린 세계 3대 공연 축제에 첫 선을 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도청의 일부 국이 강원도립대 건물 한동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장소는 확정됐는데 다만 어느 정도 규모로 옮겨올지 미정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도청의 일부 국이 강원도립대 청운관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최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 강원도청 제2청사에 부지사급을 둘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만큼 우선 제2청사보다 격이 낮은 글로벌 본부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본부라고 지금 운영할 생각입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능한 모든 이런 조직과 인원을 다 갖추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출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장소와 청사의 격은 정해졌지만 관건은 어느 정도 규모가 오느냐입니다. 최근 강릉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됨에 따라 강원도는 산업국을 미래산업국으로 개편해 강릉으로 이전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기존 조직대로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을 나눠 관광국이 강릉 글로벌 본부로 오고 문화 분야는 기존 강원도청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국이 쪼개지고 축소되는 방안을 놓고 강릉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화 없는 관광이 있습니까? 관광 없는 문화가 있습니까? 그게 붙어줘야 지금 현재 춘천도청에 있는 것처럼 문화관광국이 온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결국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강릉시장이 김진태 지사와 이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또 지사님 오셔서 아까 회의하기 전에 한 40분간 이제 그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조금 더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도 또 심사숙고하시겠다. 김 지사는 정확한 이전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 가지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그 구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청운관 건물 내부를 둘러본 뒤 사무실 리모델링과 화장실 확장 등 7월까지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잘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7월까지는 불과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다음 달쯤이면 강릉 글로벌 본부의 규모와 역할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백시가 올해 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태백시 공무직 공무원들은 낮은 임금과 인원을 축소하는 예산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태백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임금 상각, 일자리 축소, 공단 설립,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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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앞에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 공무원들이 태백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위탁 운영 중인 시설들의 일자리가 줄고 현재 공무직 수준의 인건비도 크게 줄어든다며 공단 설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의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의 양질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단으로 설립을 했을 때 그 서비스 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리 상태라든지. 태백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시작해 지난달 타당성 용역 결과까지 발표했습니다. 공단 설립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도 진행했습니다.
공영 주차장과 공원, 묘원, 체육, 관광시설 등이 운영 대상 시설들인데 공단이 운영되면 매년 2억 5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금 주차장 관리 면에서 있어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운영 면은 있지 않겠나라는. 공청회에 참석한 공무직 공무원들은 예산 절감은 일자리를 없애는 허울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만일 공영 주차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일자리와 인원이 줄며 인건비가 감소해 예산 절감 효과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가 공단 설립에 찬성했는데 응답자 700명을 살펴보니 60%가 실질적인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며 의견 수렴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주민 공청회에서는 충돌에 대비해 경찰 인력 100여 명이 집결했고 공청회장에도 일반 주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폭넓은 의견 수렴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뒤 광복 후에도 고국 땅을 밟지 못한 동포들이 아직 많습니다. 정부가 영주 귀국을 지원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늘길이 막혀 돌아오지 못했던 사할린 동포들이 처음으로 뱃길을 이용해 돌아왔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꼬박 만 하루 바닷길을 달려온 여객선이 강원 동해안 국제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힘겹게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하는 동포들입니다. 부모님의 강제 이주로 1935년 사할린에서 태어난 이청자 할머니. 아들과 함께 고국 땅을 밟은 할머니는 연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내 아들이 남았어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좋은 거기에서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이번에 귀국한 이진선 씨도 먼저 영주 귀국해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어머니를 이제야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도 꼭 자기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고향을 도착하고 또 부모님과 함께 지금 지낼 수 있는 시간 해줬으니까. 지난 30여 년간 5천 명 가까운 사할린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 국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지난해 영주 귀국할 예정이었던 144명이 사할린에 발이 묶였습니다. 정부와 적십자는 배편으로 눈길을 돌렸고 이번에 처음으로 63명이 배를 타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은 늘 갖고 계셔왔고 그분들이 희망을 하시는 한 저희들이 그분들의 영주 귀국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오는 31일에도 이곳 동해항을 통해 제2차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입국하게 됩니다. 지금도 4만 명이 넘는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영주 귀국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호주 애들레이드시에서는 매년 세계 3대 공연예술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정선아리랑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공연을 비롯한 한국 팀들이 올해 처음으로 참가했는데요. 아리아라리 공연은 객석을 가득 메울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찬 객석. 드디어 공연이 시작됩니다. 한국 민요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은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 공연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정선아리랑이 구슬프게 흘러나오는가 싶더니 춤과 연기, 타악이 모여 흥겹고 빠른 리듬으로 전환됩니다. 2018 겨울올림픽 개막식에도 선보인 이 공연이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 무대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1시간의 공연,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박수는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호주에서 오래 살았는데 갑자기 아리랑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가족이 보고 싶고 너무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낯선 음악, 화려한 의상,
흥명나는 춤사 위에 아리랑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 관객들도 무대와 하나가 됐습니다. I feel that it's very exciting. Yeah, it's very original and it's very good. Yeah. 세계 3대 공연 예술 축제인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에는 올해 6천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해 1,200개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코리아 시즌이 진행 중인데 아리아라리를 비롯한 한국 팀들의 참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리랑 점선 아리랑의 선두여서 한민족 같은 아리랑 공연을 세계인들 속에 K-팝을 아리랑팝으로 만들어가는 전환 기구다. 이번 올해 마련이 들어가서 최근 K-컬처의 유행과 함께 아리아라리 공연에 대한 현지의 호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리아라리 공연은 2023 위클리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실효습도 35% 이하의 건조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는 21일과 22일 비가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 양이 많지 않다며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과 모레 강원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가량 벌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이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처분 포상금을 상향하기 위해 조만간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산림 주변 100m 내에서 쓰레기를 태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산림보호 법령이 강화됐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 모두 26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며 하루 평균 3.5건의 크고 작은 산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대학 캠퍼스 여성 화장실에 남성이 출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강릉의 한 대학교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더니 급히 도망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대학교는 신고가 접수된 단과대학 건물 전체 화장실을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이 수사 중인 화장실은 임시 폐쇄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도립대 제11대 김광래 총장 취임식이 오늘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광래 총장은 미래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작지만 취업에 강한 대학을 만들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릉 출신 김 총장은 강릉 명륜고와 관동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관동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내 보직과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